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가운데 정부 예산으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서 인기가 많지만 또 대출 과정이 복잡해서 그 문턱도 높은데 이런 정책대출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면서 보험 상품을 끼워 팔거나 아예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경제산업부 김진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사실 이 정책대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낯설거든요. 어떤 성격의 상품인가요? 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일반 금융권에서 빌리는 그런 대출은 아닙니다. 그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에게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출액이 3일 만에 소진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그 중소기업이 최저 2%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이 완판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19개 상품, 대출 총액은 9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단 요건이 많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미래 사업 계획까지 많게는 15가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한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행업체가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이 이런 서류를 다 작성하려면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 도와주겠다는 그 전문 상담 업체도 많은데요. 취재 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초진공, 중진공, 그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고. 그 상담 업체는 빌딩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직원이 많았는데요. 기본 상담이 끝난 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수수료 대신에 보험에 가입해달라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동이거든요. 저희는 금품을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고.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인데요. 7년 완납만 하면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며 안심시킵니다. 사실상 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 정책 대출을 미끼로 쓴 셈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워 팔기, 이른바 꺾기의 전형인데요.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은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대행 같은 기회 제공도 이 금품에 해당하는데요. 정책 대출 신청 대행 대가로 월 보험료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끼워 팔기도 당연히 문제라면 큰 문제인데 아예 좀 서류 조작 같은 불법 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 대출 받는데 필요하다면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런 상담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을 의류 판매업자로 소개하고 얼마까지 대출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상담해 주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돈을 하나거나 그냥 동전을 샘플폰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 해외법인으로 보내요.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수출 실적 증명서 들고 가면 보여줘요.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면 연리 3%대 정책 대출이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적발된 적이 없다는 과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증명서까지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실제 대출로 이게 이어진 사례가 있는가요? 네, 취재진이 실제로 조작된 서류로 대출 2억 원을 받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사례자는 가짜 연구소 설립을 제안받았다고 하는데요. 연구소가 있으면 기술평가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례자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술연구소장으로 아무 사람이나 앉혀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도 돈 주고 사실 불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렇게 대출을 알선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익으로 이어지는지가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보험 가입 건당 얼마씩 판매 수당을 받기 때문인데요. 한 달간 한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담 업체들이 주로 가입 유도했던 종신보험의 경우 수당이 높다고 합니다. 가령 정책 대출 1억 원을 대행하고 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사에서 이 판매 수당으로 7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사례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계기관에서는 뭐 특별한 대응은 없습니까? 취재진이 만난 대출 상담 업체 직원들이나 대출을 받은 네. 경험자 모두 그 단속이 전무하다고 전했습니다. 서류 조작이 있었다고 직접 신고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는데 신청기관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상담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접수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례자 얘기 들어보시죠. 불법을 나한테 강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니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이러니 대출 신청자들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정책 대출 기관 중 한 곳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준으로 그 최근 5년간 대출은 9만 6천여 건이지만 신고는 13건뿐입니다. 그 정책 대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사건이 없어서 그 신고 접수와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손을 놓다시피 한 건데 이 KBS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좀 해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그 보도 직후 정책자금 대출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감원, 경찰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오늘 TF가 공식 발족을 했고요. 회의도 열었습니다. 그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 포상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또 불법 보험 영업, 서류 조작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진아 기자였습니다.